안녕하세요. 단발머리 남교사입니다. 최근에 국비 유학생 공지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 떴어요. 네, 다들 확인하셨나요? 네, 이제 2021년 국비 유학생 선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국비 유학 콘텐츠를 그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 다 완성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제 귀차니즘이 발동을 했고, 사실 제 영상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찍는 것이 조금 꺼려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감사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구나 싶어서 부랴부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국외 수학 계획서 파트 1을 찍었어요. 그럼 이제는 파트 2를 찍어야겠죠?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우선 독일로 유학을 떠나니까 왜 나는 독일로 유학을 떠나고 싶을까? 나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 강점이 무엇일까? 나는 독일에서 어떠한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지? 나는 독일에서 어떻게 공부할 거야? 나는 독일에서 공부를 한 후에 무엇을 하고 싶어? 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아닌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은 거지? 이러한 질문들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아는 분의 수학 계획서를 첨삭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니까 몽땅 계획만 쓰더라고요. 정말 전 이것을 하겠습니다, 전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단언하기, 그냥 계획하기, 그것들만 나와 있었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말을 못해요? 누가 계획을 못해?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드러나야 되고, 그 계획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이룰 것이고, 나는 이 국비 장학생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색깔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로지 계획만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국비 유학생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떨어지는 확률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준비를 하면서 이거 준비하는 게 맞나? 나보다 스펙 쩌는 사람들 많을 텐데, 나보다 성적 좋지, 대외 활동 많이 하지, 언어 성적 높지, 그리고 논문도 쓰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을 텐데 내가 이걸 준비하는 게 맞을까? 솔직히 저도 준비를 하면서 자기의심 엄청 많이 했어요. 보잘것없거든요. 저 역시도 보잘것없이 그냥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냥 내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미롭게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이제 봐준 거예요. 그냥 포기할까? 라고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되돌아보면서 대학 생활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 대학 생활을 정리한 후에 제 미래를 그려본 경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떨어지더라도 서류 준비하는 과정이 의미롭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소설 거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한 자소설 거리는 것보다 정말 나에게 의미로운 과정이 되도록 서류를 작성해보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고, 내가 어떠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공부를 했는지를 솔직하게 적어보자. 만약에 가짜로 자소설처럼 소설처럼 적어내리면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저에게 남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거라곤 창작의 능력이었나? 아무튼 저는 체력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제가 떨어지더라도 유의미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소설처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이 의미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을 의미롭게 만들어야지 떨어지더라도 후회 안 하는데, 이게 내가 엄청 열심히 창작을 했어요, 이 서류를. 그런데 떨어졌어. 그러면 시간 낭비, 체력 낭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다양한 질문을 했잖아요. 국외 수학 계획서에 쓰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재료로 채울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다 보면 엄청 많은 생각들이 나올 거예요. 저 역시도 엄청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저는 막 썼어요. 그냥
우선 저는 블로그를 잘 활용하는데 그 블로그에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막 적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를 보시면 제가 어떠한 고민으로 이러한 서류들을 작성을 했는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 막 적어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그냥 진짜 대충 막 적어 내린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 내가 이것들을 이 서류에 작성함으로써 나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마구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를 반영할 수 있는 것, 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욕심이 앞서고 내 자신을 너무 보여주고 싶으니까 진짜 막 다 쓰는 거예요. 정말 쓰지 않아도 될 것들, 그리고 이것을 씀으로써 내가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서류 너무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인데 모든 것을 다 쓰기보다는 중요한 것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감히 조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국외 수학 계획서를 후반부에 작성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국외 수학 계획서 역시 쪼개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파트로 나누었는데 이제 그 뒤에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저는 독일의 학문적 특징에 대해서 서술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원을 할 시점에 대학 내내 읽었던 책의 수가 250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250권 정도를 읽으면서 서평을 써서 그거를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국비 유학생 서류를 준비하면서 찬찬히 제가 읽었던 책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고민을 했었지? 내가 어떠한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미래를 그렸을까? 이러한 것들을 저는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인문학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독일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회학, 심리학, 철학 등이 독일이 예전부터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독일의 학문적 특징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어떠한 학문보다 융합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이랑도 엮을 수 있고 사회학이랑도 엮을 수 있고 철학이랑도 엮을 수 있어요. 저는 독일에서 유학이 단순히 교육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독일어로 사회학을 좀 더 깊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학을 깊게 팔 수도 있고 이러한 점을 들면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학자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예를 들어 심리학의 아들러, 프로이트, 칼 융과 같은 독일어권 심리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멜,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러한 학파들을 언급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러한 학문들을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교육학이랑 연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공부하겠다, 이러한 느낌으로 저는 서술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독일 교육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고대를 졸업하는 시점에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과연 학교 교육이 지금과 같은 권위를 인정받을까?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학교 교육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학교 교육 말고 다른 교육적인 패러다임이 생겨서 학교 교육에 그러한 위상이 위험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교육에도 관심이 많은데 독일의 대안교육이 정말 유명한 대안교육이 있죠. 발도르프 교육학이라고 아돌프 슈타이너가 만든 이제 교육학인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발도르프 교육장이 각 도시마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한다면 학교 교육학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안교육학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학교 교육학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것의 교육적인 패러다임을 어떻게 차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저는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트는 여러분 국비 유학 서류를 작성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 5가지를 쓸 수 있어요. 네, 아시죠? 그런데 저는 이 수학 계획서에 한 가지 대학을 우선 적어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5개 대학이 다 교육 과정이 달라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이라고 하더라도 다 전공 이름도 다르고 각 대학이 초점을 두는 교육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5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수학 계획서를 쓰면 조금 뜬구름 잡는 이제 수학 계획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대학인 괴팅엔 대학을 제일 1순위로 생각을 해서 수학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괴팅엔 대학교는 어떠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나는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개발하고 어떠한 연구를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한국에 왔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공부한 거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래? 야, 너에게 큰 돈을 주는데 네가 공부한 것이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돼? 라는 것을 이제 염두하면서 썼어요. 이것을 사실 교수님에게 보여줬을 때 교수님이 정말 많이 웃었어요. 석사도 안 한 이 쪼무라기 학사생이 무슨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봐도 조금 웃긴데 이제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내가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3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교사 양성, 교사 전문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교사 양성 기관에서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범대나 교육대학교에서 교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시설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를 양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좋은 교사가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역사를 하면서 내 미래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첫 번째 계획을 이제 작성을 하였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많은 학자들의 고민들을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으로 체화한 것들이 있어요. 우선 그래서 제 순수한 문제의식은 아니지만 제가 이러한 학계에 문제가 있구나, 우리나라의 학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선 그 두 번째는 뭐냐, 독일의 사회학자인 김덕영이 이러한 말을 해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학문적인 서적에 있어서 번역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번역의 상황이 진짜 말도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실 독일에 많은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서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번역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전공자가 보기에 번역의 질이 썩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학문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어로 학문을 하니까 독일어권에 있는 학자들, 내가 공부하는 교육학 분야의 학자들을 우리나라에 전파하는 데 알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영어로 학문을 하고, 하지만 이러한 언어들로 학문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문적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역설하고 어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서강대학교의 김경만 교수의 글이 저에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뭐냐, 이제 김경만 교수가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제 외국 학문의 수입업자에 불과하다, 이젠 자생적으로 학문을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외국의 학문들, 최신 학문들을 수입하고 그것들을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해요. 저는 이것을 딱 봤었을 때 와,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 안 쫄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거?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다른 학자들한테도 엄청 많이 비판을 받고 욕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계에서도 이제 소외된 이제 학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깡따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나도 학자가 된다면 단순히 외국에 있는, 독일에 있는 학문을 그냥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진짜 소화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생각을 표출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무기 삼아서 이제 글로벌 지식의 장에서 내가 학자로서, 이론가로서 그들과 학문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멋질까, 짜릿할까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 개인의 학문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학문을 수입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 학문을 소화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지식의 장에서 나의 이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자로서
되고 싶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정말 이 석사생 주제에 이러한 원대한 꿈을 꾸다니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정말 그러한 학자가 되고 싶고 그러한 연구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꿈은 크게 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말 얼토당토하지도 않지만 적어 내려갔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국비 유학생 서류, 국외 수학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항상 드리다시피 저의 국외 수학 계획서는 그저 저의 국외 수학 계획서일 뿐이에요. 제 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여서 들으시고 여러분들만의 색깔이 드러난 국외 수학 계획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메일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메일로 보내시면 다른 분들이 못 보기 때문에 사실 제 이 영상을 찍는 취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